그죠? 다도라는 말 들으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일본, 중국. 차린이들 대상으로 질문하면 열의 9은 다 일본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다도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디겠어요? 그럼 다도는 무엇이냐? 차가 가는 길이겠죠. 차인들이 옛날 당나라 시대 때부터 어때요? 마치 우리 그 강남 오렌지족들처럼. 그 오렌지족이 뭔지 아세요? 자, 수렵하시러 가실래요? 채집하러 가실래요? 채집하러 가실까요? 자, 나는 수렵파 없으세요? 먹었는데 살았어. 오케이, 저건 먹어도 돼. 먹었어. 살았어. 오케이, 저건 먹어도 돼. 먹었어.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풀입니다. 수업이랑 별개로 차를 우릴 때 쓰는 도구들을 이제 다기라고 부릅니다. 다구라는 말이 있는데, 다구는 차를 만드는 도구를 다구라고 하고요. 차를 우리고 만들 때 이제 우리가 먹기 위해서 만드는, 내리던지 이렇게 포차로 하던지 이런 거를 다 다기라고 부르는데, 보통 도자기를 쓰잖아요. 유리로 쓰면은 보통 유리를 왜 쓸까요? 수업이랑 상관없이 그냥 하는 엑스트라, 보기 좋으니까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질 하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둘이 먹는데 물리적 성질에 관한 얘기를 저한테 논문을 읽어주더라고요. 간섭률이 제로인 세상에서 유일한 물질이 유리입니다. 간섭률이 적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도자기를 쓰면 도자기 안에 얘가 흙이잖아요. 흙과 광물질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얘가 따뜻한 물과 접촉을 했을 때 내는 여러 가지 복사열이라든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촉에 의한 어떤 변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유리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차가 갖고 있는 진짜 오리지널리티를 맛볼 수 있는 하나의 재료 중에 하나가 유리다. 그래서 전문가가 쓰기도 좋지만 초심자들이 쓰기 가장 좋은 거가 유리예요, 사실은. 도자기를 통해서는 차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더 끌어낼 수 있다라는 반면에, 유리는 진짜 누가 우려도 항상 평균은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덤으로 예쁘니까, 그죠? 제가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되게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강의가 좀 길어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길 때는 3시간 반도 하거든요. 분명히 나는 돈을 2시간어치를 받았는데 제가 막 3시간 반씩 하고 가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숨도 안 쉬고 막, 그쵸? 되게 경직된 자세로, 그죠? 진짜 침만 꼴깍꼴깍 삼키면서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처음 여기 대표가 우려준 차 그대로 남겨놓고 끝날 때까지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좋잖아요, 그죠? 차는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좋으니까 편하게 드시고 마시고 하시면서 편하게 화장실도 가시고 미안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간은 기니까요. 필연적으로 차를 시작을 하시게 되고 경력이 쌓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죠, 너무 예뻐, 그렇죠? 차를 하는 목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좀 구하자면, 제가 글씨가 별로 안 좋아요. 악필에 가깝거든요. 근데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가 결국에는 마주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차가 너무 예뻐서, 맛있어서, 그렇죠? 남들이 안 해서 좀 예뻐지려고, 그렇죠? 살을 빼려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한 1, 2년 정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함이 생겨요.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데 왜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할까? 그렇죠? 이것보다 저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라는 질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사실 남이 대답을 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사실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한 1500년, 1600년 전에 저 옛날에 중국 사람들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단어부터 오늘 시작을 할 겁니다.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죠? 다도입니다. 자, 차를 어떻게 마시기 시작하신지. 차리니, 저 차리니 어떻습니까? 겸손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저 한 20년 마셨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몇 달 안 되셨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좋아하시게 된지. 조금 됐다. 조금 됐다. 오케이. 조금 됐다. 조금 됐다. 선생님께서는 좋아를 어릴 때부터. 뭐 경력은 제일 많으시겠네요. 5, 6년. 아우, 지금 저 정도 되면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차린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여기 선생님 요렇게 제외하고 요 세 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다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다도라는 말 들으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일본, 중국 어떠십니까? 중국 먼저 떠오르죠? 여긴 좀 다르네요. 보통 차린이들 대상으로 질문하면 열의 9은 다 일본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다도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디겠어요? 중국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도라는 말을 탁 던졌을 때 일본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정확하게는 16세기 즈음 해서 16세기, 17세기 즈음 해서 명에서 청으로 건너갈 즈음이죠.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중기즈음. 일본으로 치면은 무로마치 막부에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막 등장할 때 즈음 해서 다도의 철학적인 개념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자, 다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길이라는 뜻이죠.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법. 그죠? 다도하면 두 번째 의미를 현대에서는 많이 씁니다. 다도. 뭡니까? 차 끓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차를 맛있게 우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차를 멋있게 완성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이 얘기가 시작된 거는 저 옛날에 명나라 말기에 장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다도라는 말은 이 사람 훨씬 전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16세기 말 사람이니까 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요거였어요. 길. 자,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 길을 차도,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을 인도. 그죠? 그럼 다도는 무엇이냐? 차가 가는 길이겠죠. 그죠? 자,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 길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발지가 있고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죠?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길입니다. 길은 반드시 그 두 가지를 전제해야 생기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다도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출발점에서 현재라고 칩시다. 내가 차를 가지고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차원, 어떠한 지점에 내가 가고 싶다. 차를 통해서 여러분들 요가를 하든 그죠? 명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죠? 어딘가에 가닿고 싶다.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싶다. 내 삶이 되게 모호한데 그 모호한 부분에 대한 일말의 실마리를 좀 찾고 싶다. 그죠?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 도자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글자는 사실 뭐가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향도라는 것이 있죠. 향을 가지고 하는 향고입니다. 향도도 있고 화도도 있죠. 꽃으로 하는 꽃꽂이를 가지고. 원래 꽃꽂이는 남성들의 전유물입니다. 원래 시서화양차라고 해서 차인들이 저 옛날 당나라 시대 때부터 어때요? 마치 우리 그 강남 오렌지족들처럼. 오렌지족이 뭔지 아세요? 여기 혹시 20대 분 계십니까? 20대 분, 20대, 30대 분. 30대 정도 되면은 알죠? 20대 진짜 오렌지족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아, 아시겠군요. 오렌지족, 그죠? 오렌지족을 아세요? 아, 이름만 들었어요. 그런 당나라 시대 때 잘 나가던 도련님들이, 그렇죠? 좀 침 좀 뱉던 사람들이, 교양, 필수 교양이라면 꼭 갖춰야 되는 5가지 종목이 시, 서, 시는 아시다시피 시 쓰는 거, 장작시. 서는 뭡니까? 장작 영역이 아니라, 그죠? 책, 그죠? 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합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화, 뭡니까? 꽃. 향 이렇게 우리가 맡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차. 이 5가지가 필수 교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건데 여튼 앞에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도라는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 지점에 가는 길을 앞에 있는 요 수단입니다. 무슨 구루마를 끌고 가느냐. 그죠? 차를 타고 갈 것인지 향을 타고 갈 것인지. 그죠? 그래서 다도라는 말은 전혀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은 교연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8세기 사람입니다. 8세기 사람. 차의 역사라고 하면 차 옛날에 신동씨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죠? 신동씨랑 막 사람 나오는데 차의 역사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카운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 문화사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 문화의 시작은 사실 요쯤부터로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 전에도 차는 있었어요. 차는 있었습니다. 저기 교연 스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저 옛날에 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황제가 올라가가지고 매년 거기서 제사 지내는 산이에요. 이름은 태산인데 실제로는 조그마한 산입니다. 원래 이제 대륙의 뻥이죠, 그죠? 그 태산에 강마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다고 해요. 강마사. 별명이 뭐냐면 항마선사라고 하는데, 항마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귀신을 굴복시키는 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이 대단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 스님이 차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때도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차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잠을 쫓기 위해서. 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21세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모든 종교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뭡니까? 악으로 통하죠.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죽음과 가장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21세기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뇌과학적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잠은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은 자라? 8시간은 자라.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잠은 적게 잘수록 좋았고, 잠을 적게 자는데 옛날 사람들이 카페인이란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아주 훌륭한 도구였다는 거죠. 즉 존재했어요.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도 차는 있었고 차를 어떠한 목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차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제도 있느냐? 저기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이라고 하죠. 영정이라는 사람, 진시황, 만리장성사 한 사람. 그 진시황 때도 차가 있습니다. 심지어 진시황이 한 일은 뭘까요? 저기 남쪽에 차밭들 있죠? 중국에? 중국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죠? 차가 요쪽 지방에서 이렇게 난단 말이죠. 요쪽 지방을 복속을 시키면서 여기에 있는 차를 나라가 관리한다. 그래서 전매제라고 부릅니다. 전부 다 국가가 다 컨트롤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 세 항목이 있는데 전매제에 뭘까요? 하나는 차, 하나는 빛과 소금이요, 하나는 철광석. 소금은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니까 오케이. 소금을 전매제하지 않은 국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동서양에서. 철광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로 치면 무기예요. 무기. 쇠랑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청동기랑 섞여 있었기 때문에 주석이랑 동 이런 거로 만든 칼이랑 쇠덩이랑 부딪히면 어때요? 빠가작 하고 깨져버리니까. 그죠? 철광석. 이것만큼 중요했던 게 뭐였다? 차였다. 그럼 그 전에는 있었을까요? 그 전에도 있습니다. 언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하는데 진시황은 전국시대고요. 그 앞의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차를 가지고 뭘 해 먹었느냐? 나물로 해서 먹었습니다. 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 이름이에요. 제 나라의 재상 중에 하나인데 거기까지 얘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지루하니까. 근데 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 책 이름, 그죠? 관자. 관자 안에 보면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차를 나물로 해서 먹었다는 거죠. 식문화로서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식물입니다. 그럼 그 춘추시대 이전에는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죠. 식문화가 갑자기 나오지는 않았겠죠. 저 옛날에 이쪽 남쪽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차를 식문화 플러스 무슨 용도로? 약, 그다음에 제사용으로 썼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 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신농이라는 사람을 한 번씩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이 사람이 찻잎을 어떻게 해가지고 대륙에 차를 뿌렸느니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전설 속의 인물이에요. 전설 속의 인물. 환웅 같은 사람이에요. 단군이 아니라 환웅 같은 사람이라고. 그죠? 근데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 중에 믿을 수 있을 만한 구절이 딱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70여 종의 풀을 먹어봤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그 70종은 구라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먹어봤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고고학적으로 인류학에서 이건 되게 검증된 사실이거든요.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산에 나 있는 풀떼기를 그죠?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어때요? 원심 분리기 돌려보고 스포이드에다가 이렇게 독성 검사해보고 이러면 되는데 신석기 시대 때 그럴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먹어봐야 되는 거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십시오. 저 예전에 그 수능 칠 때 혹은 학력고사 시절에 수렵 채집이란 말 들어보셨죠? 수렵 채집. 수렵은 뭡니까? 사냥. 채집은 따오는 거. 자, 여러분들이 부족 국가, 참고로 그때는 모계 사회라서 여러분들이 짱입니다. 저나 여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하수인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엄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는 사냥하러 가라. 누구는 채집하러 가라. 자, 수렵하시러 가실래요? 채집하러 가실래요? 채집하러 가실까요? 자, 나는 수렵파. 수렵파. 없으세요? 다 채집파예요? 수렵파? 사실 이게 수렵이라고 하면 되게 위험할 것 같죠? 그죠? 원시 시대에 수렵은 뭘 잘하는 사람이 최고로 뽑히느냐? 장거리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왜? 실제로 사냥을 어때요? 피 터지게 싸워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뭡니까? 던져서 얘를 놀래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얘를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럼 얘가 뛰죠? 근데 걔가 나보다 훨씬 빠르겠지. 사람은 고작 해봤자 우사인 볼트라고 해봤자 한 몇 킬로 달립니까? 한 40킬로 미만이죠? 시속? 60킬로, 80킬로씩 달리잖아. 치타 어떻게 잡을 건데? 그죠? 근데 뛰어요 일단. 그럼 내가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멈춰있죠? 그럼 다시 돌멩이를 던져요. 창을 던지거나 돌멩이를 던지면 아직 활이 없을 때니까 던져요. 그럼 때가 또 도망가겠죠? 그렇게 한 10km를 띱니다. 10km.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10km 이상 뛸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땀구멍 때문에. 강아지 생각하시면 돼요. 개들이 뭘로 열을 식힙니까? 혀를 내서. 그 큰 덩치에 열이 빠져나갈 구멍이 이 혓바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체온 상승으로 인해서 쓰러져요. 그러면 수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용맹한 그죠? 돌창 가지고 막 때려잡고 막 피 터지고 쌍코피 나고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렵은 뭐다? 뛰어가서 주워오는 거예요. 뛰어가서 주워오는 거.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건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채집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저희 대표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 67명, 한 8, 9명, 10명 정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체로 채집을 가요. 가가지고. 요 남쪽 지방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수민족 사람들이에요. 자, 산에 올라가서 모르는 풀들이 있잖아. 지천에 널려 있죠?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 사람당 한 종씩 먹어봅니다. 자, A,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왜 겹치면 안 되죠?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먹었는데 살았어. 오케이, 저건 먹어도 돼. 먹었어. 살았어. 오케이, 저건 먹어도 돼. 먹었어.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풀입니다. 이렇게 먹어보면서 어때요? 풀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누적치가 1000년, 2000년, 5000년, 만년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산에 있는 풀이란 풀들은 전부 다 먹어보면서 수천 명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 나물 문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차는 그 중에서 되게 똑똑한 녀석이었습니다. 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저 옆 동네, 제가 부산 잘 몰라요. 제가 경상남도 사천 사람입니다. 사천 와보신 분 계세요? 남해 여행 갈 때 뭐 이렇게 한번 들르는 곳, 지나가는 곳, 그렇지. 좀 자존심 상하네. 그렇죠? 사천에 실제로 되게 사천 시장부터 해가지고 사천 사람들이 되게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남해 엄청 가거든요. 남해 여행 가는데 사천은 뭐예요? 다 지나가요. 네, 삼천포를 지나가죠. 그죠?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데 여튼 사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잘 모릅니다. 뭐 여기 옆 동네가 어딥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근데? 안락동? 한 반나절 가셔야 되는 곳이라고 칩시다. 부산은 산이 많죠. 부산은 생각보다 산이 굉장히, 항공사진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산이 많습니다. 부산이.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 6-7시간을 걸어서 가야 된다라고 치면 어때요? 식량은 어서 오십시오. 식량은 뭐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육포 뜯으면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은 식량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왜 불편합니까?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이 지구상에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물만큼 미스테리한 게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운 물질입니다. 우리가 입에 넣어줘야 되는, 몸에 넣어줘야 되는 양에 비해서 어때요? 너무 무거워. 여러분들이 한 6-7시간을 걷기 위해서 물을 적어도 한 2리터씩 이렇게 먹어야 될 텐데 2리터면 2kg예요. 그걸 짊어지고 뭐 우리는 옛날에 완전군정하고 걸어본 적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통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2박 3일 간다고 생각해요. 중국 땅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족 전체가 옮겨야 돼. 한 4박 5일 걸어야 돼. 문제가 뭐라는 거죠?
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뭐 시냇물 떠먹으면 되잖아. 자, 남쪽 지방의 문제가 뭡니까? 습하다는 거죠. 고온다습. 차나무가 서식하는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차 인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차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해요. 동장윤다라고 하는 차, 여기서 이제 홍보 한번. 동장윤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차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의 생리학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차나무는 굉장히 고온다습한 게 필요합니다. 네, 이제 고온다습한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 해의 그 풍작과 흉작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채취하기 한 달 정도 전에 기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즉 뭐 변수가 많으면 안 돼요. 어때요? 변수가 적어요. 옛날부터 그냥 계속 고온다습한 곳이죠. 그럼 되게 잘 자라고 좋겠네. 그 말인즉슨 뭡니까? 무슨 위험이 높습니까? 미생물들과 세균에 의한 감염률이 올라가겠죠. 즉 여기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장염입니다. 흐르는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얘가 우리 부족이, 우리 한 지금 10명 정도 되는 우리 부족의 단체를 가서, 죄송해요 아까 죽여가지고, 이분의 죽음을, 희생을 말미암아 이걸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알게 된 거야. 우리 9명이. 그죠?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생으로 먹으니까 속도 좀 아프고 뭔가 좀 그런데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걸 그냥도 먹어보고, 어떻게 해요? 찌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끓여서 먹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먹어보죠. 먹어봤더니 얘가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소염작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얘는 아주 중요한 약이 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가우가하면서 언어도 언어와 문자, 언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문자가 생기기 전 그 신석기 시대 때, 석기 시대 때 우리가 이 식물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신의 선물이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뭐 신의 선물,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약.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이 됩니까? 제사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옛날부터 고작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 사람보다도 더 귀한 게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릇의 사회사를 보면, 여기 보면은 잔이 하나씩 다 있으실 겁니다. 잔에 보면 지금 뭐 있는 잔도 있고 없는 잔도 있는데 굽이 있을 거예요. 굽. 이 굽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릇에서 권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다리의 크기, 굽의 크기. 그래서 굽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길고 혹은 굽이 큰 것. 근데 생활 그릇 중에서 굽이 제일 높은 그릇이 뭐예요? 제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닥에서부터 최대한 떨어져 있는 것. 이게 갖고 있는 사람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차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살펴봤죠.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약용과 신에 대한 제사의 의미로, 두 번째는 그거를 어떻게 계속 먹어 버릇하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 반찬으로, 나물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어때? 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식문화 중에서도 어떻게 음료의 문화로 점점 정착이 되다가 언제? 이 교연이라는 사람의 시대에 와서 의미가 생긴 겁니다. 그 학창 시절에 우리가 다 배웠던, 그죠? 그 꽃이라는 시, 그죠? 주제가 뭡니까? 포인트. 아무 의미 없던 그 무언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99%의 물건들이 다 그래요. 나에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뭐 다 나에게 의미가 와닿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무언가 하나가 특별한 운명에 의해서, 어떠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에게 의미가 되는 순간 나한테는 중요한 것이 되죠. 그죠? 차라는 게 딱 그 순간,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되게 고급 취미였어요. 그때도 이미 고급 취미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쓰던, 어때요? 음료 문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 교양 문화면서 동시에 다 적합한 말이 뭐가 있을까? 어쨌든 럭셔리의 상징 중에 하나였던 것도 맞는데, 거기에 뭔가가 더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 이 교연이라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